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 상황실입니다. 총선 후보 등록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 비례정당들은 비례 후보들 속속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부터 말 많고 탈 많다 보니 역시나 어수선한 분위기 가시지 않습니다.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렸죠. 소수정당 후보자들이 5, 6번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은 11번부터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비례연합 참여했던 소수정당 4곳이었는데 왜 후보는 이렇게 2명밖에 없을까요? 소수정당들이 각각 후보 명단 올리긴 했는데 공관위가 심사를 해보니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 후보들은 국회의원 되기에는 자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배제를 시킨 겁니다. 원내 지인이 부푼 꿈 안고 왔는데 이런 결과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당장 연합정당 박차고 나왔습니다. 일본 아베보다도 정말 더 나쁜 짓입니다. 구에서는 다 이용만 해먹는 이 정당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 뒷번호 받은 것에 대한 민주당원들 반발도 만만치가 않고요. 결국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을 위기 놓였는데 이럴 거면 왜 비례연합정당 만들었냐 뭐 이런 얘기겠죠. 이 틈을 비집고 파고든 또 다른 비례정당이죠.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수호하자 이런 깃발을 들고 친문 표심 호소하며 나타났습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각각 상위 순번에 배치하면서 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 결집에 나섰는데요.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자 열린민주당 비난했던 민주당도 끌어안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최소한도 연합은 해야 되겠죠. 꼭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원 구성하기 전까지 연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두 당이 연대하면 시너지 효과 날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오히려 중도층 이탈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친여 정당들 얼마나 비례 의석수 확보할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미래통합당과의 공천 갈등 끝에 새 지도부 들어선 미래한국당도 비례대표 후보 공천 명단 확정했습니다.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1번을 받는 등 예상대로 통합당 영입 인재들이 당선권에 대거 배치가 됐고요. 이들이 당선되면 자연스레 친황교안 그룹 만들어질 테니 그만큼 황 대표 당내 입지력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강해지는 혁신, 더 커지는 통합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단일 대우로 뭉쳐서 한마음 한뜻 돼서 좋은 결과를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엄밀히 말하면 서로 남의 당이잖아요. 통합당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다른 정당에 대한 공천 개입 논란은 선거 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의당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로 내려가 본래 직업이던 의사 안철수 모습 보여준 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국민의당 지지율 최근 민주당, 통합당 이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서로 꼼수 쓰는 모습에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 하는 유권자표 가져오는 게 목표인데 여기도 비례 후보 논란이 있습니다. 안 대표가 최근 의료봉사했던 병원 사람 1번에 놓고 또 측근 의원인 이태규 전 의원, 권은희 의원 각각 2번, 3번에 받으니까 자기 사람들만 심었다는 사천 논란 불거진 겁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답답한데 이를 뻥 뚫어줘야 할 정치권, 뚫어주기는커녕 답답한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 혐오 커지다 보니 투표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치 무관심은 고스란히 유권자 몫으로 돌아온다는 말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선거 상황실 이재동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총선에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보면 그 당의 이제 정책이나 색깔 이런 걸 좀 알 수 있다고들 하는데 지금 이제 여야 비례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들 속속 확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좀 전략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각 정당의 비례 후보 1번은 선거 전략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총선 때마다 각 당들 보면은 특정 분야 전문가나 아니면 사회적 망명가들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을 해서 그 총선의 그 전략을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예. 먼저 민주당이 주축된 비례연합 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보건 의료 분야 이 부분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예. 비례 후보 1번에 신현영 가정의학과 교수를 배치를 했는데요. 이 신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터졌을 때부터 이제 각종 매체에 출연을 해서 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전하면서 얼굴을 알렸던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좀 대응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선거에서도 이런 그 점을 계속 부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비례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당초 이분이 21번 받았다가 그 비례대표 명단이 대폭 수정이 되면서 1번으로 올라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이 분에 대한 그 윤주경 전 관장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일본 경제보복 사태 때 그 통합당이 왜 친일 프레임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윤봉길 의사 손녀를 비례 후보 1번에 배치를 했다는 점에서 좀 이런 부분 상당히 희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읽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비례 1번에 최연숙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이분을 비례 1번에 배치를 했는데 그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그 대구에 의료봉사 갔다 왔잖아요. 예. 그 안 대표가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땀에 젖은 그 옷 입으면서 이렇게 봉사활동했던 그런 사진도 있는데 예. 뭐 그래서 때문인지 사실 최근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정의당 제치고 3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뭐 아무래도 이 최 부원장이 안 대표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1992년생으로 게임업체 재직 중에 노조 결성했다가 이제 해직됐다는 류호경 후보 배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당 전략 계층인 20, 30대 노동자 표심 잡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만 18세 유권자가 참여하는 첫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계약들도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 선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올해 그 이제 고3이 되는 학생 중에서 생일이 그 총선 날짜인 4월 16일 이전인 학생들이 네. 이제 올해부터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선거 연령이 19세였는데 18세로 내려갔다가 선관위가 보기에는 약 50만 명 정도 지금 유권자가 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000표 이내 뭐 더 나아가서는 100표 이내 이렇게 접전이 벌어지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표심에 새로 그 투표권을 얻은 유권자들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고 예. 그만큼 이제 우리 그 학생들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 당초 좀 계약이 늦어지면서 네. 좀 이들에 대한 그 선거 교육이 좀 그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대신 선관위가 온라인 콘텐츠로 선거 교육 자료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선관위 홈페이지나 아니면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같은데 그 보면은 관련 자료들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우리 학생들 사실 첫 투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현명하게 투표할 거라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